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정말 기본적인 투자 공식이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엄청난 변화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이 딱 하나 바뀌었는데 어떤 회사가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보물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처치곤란한 짐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투자자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이 시작됩니다. 네,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용어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자사주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네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서 갖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이걸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쳤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어디까지나 자산이었어요, 과거에는요. 자, 그럼 과거에는 이 자사주를 도대체 어떻게 써먹었는지 그 옛날 게임의 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자사주가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뭐랄까, 경영진이 외부 공격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방패 같은 걸로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에이, 저게 무슨 주주환원이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제값 못 받는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까지 꼽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의 판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이 등장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 자사주에 대한 정의 자체를 뜯어 고친 거예요. 더 이상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원칙적으로 없애버려야 할 대상, 즉 소각 대상이 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시간표도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2020년 2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 사는 자사주는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요. 기존에 쌓아뒀던 자사주도 1년 반 안에는 다 없애야 합니다.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요, 그냥 서류 위에만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벌써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5조 원, 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시작에 진짜 거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아하, 그럼 자사주 많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 문장 하나가 그 반전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국 시장은요, 어떤 좋은 일이 실제로 땅 하고 터진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미리 싹 올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부르죠.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사주 많이 가진 종목들 주가가 법 통과되기 전에 와, 이렇게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정작 법이 통과됐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대로 공두박질 쳤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실제 데이터는 더 냉정합니다. 법 통과되고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한 0.4%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와, 혜택 보겠다 했던 그 자사주 많은 종목들은 오히려 3% 가까이 훨씬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저 기대감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결과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벤트는 끝난 걸까요? 에이, 아닙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게임의 룰, 바로 ROE 게임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단기 이벤트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시장에 다 반영됐어요. 이제부터 시장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튼튼하냐, 즉 펀더멘탈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바로 ROE, 우리말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투자 공식은 이렇게 세 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자사주를 소각하면요, 전체 자본 크기가 줄어드니까 ROE 수치는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산수죠. 근데 2단계, 시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는 회사야? 이걸 뚫어져라 쳐다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3단계. 진짜 승자는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멋진 기술과 함께 꾸준히 이익을 내는 탄탄한 기본기까지 갖춘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자사주 이야기는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그냥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시야를 한번 싹 넓혀볼까요? 지금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의 진짜 모습이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이 두 그래프 차이점이 확 보이시나요?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가격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 시장만 정반대로 막 치솟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바로 정부가 공급을 꽉 쥐고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국 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변수라서 세계적인 흐름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한국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 초부터 무려 56%나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는 떨어지는데 우리만 오른 거예요. 시장의 룰이 다르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죠.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볼까요? 해운업 얘긴데요. 국제기구에서 탄소세 도입을 1년 미뤘어요. 그럼 당장 돈 들어갈 일이 줄었으니까 친환경 투자도 좀 늦출 법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아니, 우린 계획대로 간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회사들은 당장 눈앞의 뉴스 하나보다 앞으로 닥쳐올 화석연료의 리스크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반짝하는 이벤트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변화 속에서도 끝끝이 살아남을 본질적인 가치, 바로 펀더멘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